엄마, 신혼집 구경하러 가볼래요? 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사실 조금 들떴습니다. 딸이 이제 곧 독립해 한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기도 했고 어떤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딸은 신혼집 이야기가 오갈 때마다 아무리 작아도 우리 둘이 처음부터 함께 꾸며가는 집이면 돼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죠.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지금 세상에 신혼부터 좋은 집 마련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요. 막상 가보니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엄마, 나 진지하게 사귀는 사람 있어. 한번 만나볼래? 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솔직히 말해 반신반의했어요.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아직 이르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딸은 흔들림 없이 말했어요. 이 사람, 엄마 아빠한테 인사드리고 싶대. 그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작은 카페였고 딸의 남자친구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있었어요. 제가 먼저 와 있었네요. 하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늦으면 실례일 것 같아서요. 하더군요. 그 한마디에 저는 벌써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은 지역교육청에서 일하고 있다더군요. 말도 조리 있고 눈을 마주치며 또박또박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엔 인사도 흐릿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아니었어요. 딸도 옆에서 흐뭇한 눈빛으로 남자친구를 보고 있었죠. 그 눈빛을 보니 저는 그제야 안심이 됐어요. 아, 우리 딸이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날은 식사도 함께 했는데 대화도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 이야기부터 직장 이야기까지 편하게 풀어놓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간호사셨고 지금은 퇴직하셨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그 말에 저도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죠. 혼자서 자식들 키워낸 어머님이라면 얼마나 애썼을까 싶어서요. 제가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유진 씨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도 남편도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죠. 지금 시대에 이 정도면 성실한 거고 또 말처럼 실천할 줄 아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남편이 말했어요. 유진이 잘 만난 것 같아. 사람 괜찮더라. 저도 대답했죠. 그러게. 이런 인연이면 걱정 없겠구나 싶어. 속으로는 그랬어요. 딸이 평생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크게 반대할 일은 없겠다 싶었죠. 그만큼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며칠 후에 딸의 남자친구 부모님과도 한번 인사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상견례 날짜도 금세 잡혔어요. 일이 척척 잘 풀리는 걸 보니 이것도 인연이구나 싶었고 양가가 다 좋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흐뭇했죠.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날 제가 느꼈던 안도감이란 게 어쩌면 섣부른 확신이었는지도 몰라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의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어렴풋이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진이 잘 챙기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세요. 그날 딸의 남자친구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고마웠고 또 감동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게 시간이 지나면 자꾸 다른 모습도 보이게 마련인가 봅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저희 부부는 준비에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첫 만남인 만큼 서로 인상 좋게 남기면 좋겠다 싶었고 또 유진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니 괜히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약한 식당은 조용하고 음식평도 좋은 한정식집이었어요. 저희는 조금 일찍 도착했고 예비사위와 그 어머님도 정시에 도착하셨죠. 예상대로 예비사위는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어머님도 차분한 인상이셨어요. 처음 인사 나누고 자리 앉을 때까진 분위기가 꽤 괜찮았어요. 양쪽 다 조심스럽고 서로 배려하려는 기색이 있었죠. 그런데 식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무렵 도윤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결혼식을 스몰웨딩으로 하려고 해요. 양가 가족만 모여서 간단하게 식사하는 걸로 대신하면 어떨까 싶어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되물었죠. 혹시 스튜디오에서 사진만 찍고 혼인신고하고 간단히 식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예비 사위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선 그런 결혼이 유행이잖아요. 식장 대관이나 예식 비용도 너무 비싸고 보여주기식 결혼은 지양하자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 말에 딸은 눈이 커졌습니다. 제 딸은요, 어려서부터 웨딩드레스에 대한 로망이 큰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랑 함께 지인들 결혼식 하면 꼭 신부만 바라보던 애였고, 나도 저런 드레스 입고 싶다. 는 말을 수도 없이 했던 아이예요. 유진이가 조심스레 말했죠. 저는 그래도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고 싶어요. 정식으로 축복도 받고 드레스도 입고 싶고요. 예비 사위가 그 말을 듣고는 멋쩍게 웃으며 어머님을 바라봤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비 사위 어머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실속을 중요시하잖아요. 그 돈으로 신혼여행을 더 알차게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고 저희 부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딸은 또 조용히 말했죠. 신혼여행도 물론 좋지만 전 결혼식이 저한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날 하루를 평생 기억하고 싶거든요. 예비 사위 어머님은 한숨을 쉬며 글쎄요, 저희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요. 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예식 간소화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건 압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양가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고 처음부터 단정 지어 말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날 상견례는 마무리되었지만 제 마음 한편엔 묘한 이질감이 남았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괜찮아 보였는데 가정 분위기나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괜찮았니? 분위기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자 유진이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구나 싶었어. 그 말에 저는 괜히 마음이 쓰였어요. 그렇다고 당장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첫 자리인데 괜히 감정 섞인 말을 할 필요도 없었고요. 말없이 딸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몇 번 양가가 조율해야 할 일들이 있었지만 그날 상견례가 처음으로 마음에 걸렸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부모가 나서지 않으면 더 좋겠다고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구나.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두 가정이 만나는 거니까요. 처음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엔 얼마나 크게 느껴지게 될지 그땐 몰랐습니다. 엄마, 신혼집 구경하러 가볼래요? 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사실 조금 들떴습니다. 딸이 이제 곧 독립해 한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기도 했고 어떤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딸은 신혼집 이야기가 오갈 때마다 아무리 작아도 우리 둘이 처음부터 함께 꾸며가는 집이면 돼.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죠.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지금 세상에 신혼부터 좋은 집 마련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요. 막상 가보니 그 집 앞에 섰을 때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건물 외벽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입구 계단은 좁고 가팔랐으며 계단에 등도 들어오지 않고 습기 냄새가 났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4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동안 유진이의 표정도 조금씩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예비 사위가 여기 그나마 역세권이라 좋아요. 라고 말했지만 정작 안에 들어가 보니 방 2개 중 하나는 창이 옆 건물 벽과 가까웠고 거실도 햇살이 안 드는 구조더군요. 좁고 오래되고 말 그대로 급한 대로 얻은 집처럼 보였어요. 물론 새로 시작하는 젊은 부부가 대단한 집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결혼할 때 작은 전셋집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최소한 같이 상의하고 준비한 느낌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봐도 딸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고른 집 같지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집, 너 마음에 들어서 결정한 거니? 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제야 작게 말했어요. 처음엔 다른 데도 보자고 했는데 도윤 씨가 예산을 넘는다고 여기로 하자고 하더라고. 자기는 혼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후 예비 사위 어머님과 마주할 일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슬쩍 말씀드려봤어요. 혹시 신혼집 마련은 어느 정도 양가에서 같이 도울 여지가 있을까요? 우리 쪽도 유진이 결혼 준비에 쓰려고 모아둔 돈이 있어서요. 그랬더니 예비 사위 어머님이 딱 잘라 말하시더군요. 아, 저희는 아들 일은 아들이 알아서 하게 해요.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손 벌리는 거 저희는 좀 꺼려지네요. 그 말에 저는 더는 말을 못 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확고한 원칙이 있다면 저희가 먼저 나서서 뭔가 하기도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마음 한편은 답답했어요. 딸은 직장 생활하면서 알뜰하게 모은 돈이 꽤 있었고 그걸로 어느 정도는 반반 부담해서 둘이 원하는 집을 찾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 이건 예비 사위 측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끌고 간 모양새였어요. 무엇보다 딸이 애써 내색은 안 해도 속으로는 계속 뭔가 참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를 닮아서인지 딸아이는 겉으론 밝은 척 잘하지만 속으로 사기는 성격이거든요. 그날도 집에 돌아와 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막막했어요. 딸이 이 결혼을 정말 원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떠밀려서 참고 맞추고 있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결혼이라는 게요. 사랑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둘이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나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꼭 돈을 많이 들이라는 게 아니라 서로 상의하고 존중하며 준비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과정이요. 그런데 지금 딸의 상황은 무엇 하나 자기 의견이 반영된 게 없어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설레기보다는 걱정이 더 커져만 갔어요. 작은 집, 단촐한 살림, 그런 건 괜찮아요. 처음부터 다 갖춘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딸이 참고 들어가야만 하는 결혼이라면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축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결혼은 아무리 봐도 유진이 혼자 맞춰가고 끌려가는 모습이었어요. 마음이 아프고 또 안쓰러웠습니다. 결혼이란 게 평생을 함께할 약속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힘겹다면 앞으로는 더 버거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원래도 밝고 명랑한 편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족들 앞에서는 잘 웃고 잘 이야기하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눈만 마주쳐도 괜찮아라고 먼저 말하곤 했어요. 무슨 말도 안 했는데 괜찮다고 하는 딸을 보면서 저는 점점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예단이며 예물이며 식장 예약이며 웨딩 촬영이며 딸아이 혼자서 하나하나 일정을 챙기느라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사위는 그 모든 과정에서 눈에 띄게 소극적이었어요. 유진이가 알아서 하겠지요. 늘 이런 식이었죠. 처음엔 바쁜가 보다 싶었는데 횟수가 누적되니 마음이 너무 쓰였습니다. 문제는 그보다 예비 사위 부모님의 태도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조금이라도 드는 부분이 나오면 꼭 시댁 쪽에서 말을 덧붙이셨어요. 예물은 요즘엔 생략하는 분위기잖아요. 한복 맞추는 건 꼭 해야 하나요? 패백은 빼도 되겠죠? 저희는 처음엔 조율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너무 전통적인 방식의 얽매이기보다 서로 부담 없이 하자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부담 없이라는 말이
우리 방식에 맞춰라는 뜻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딸은 말이 점점 줄었고 저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자꾸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딱 봐도 생각이 많아 보였고 저는 그런 딸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하루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니? 엄마가 보기엔 내가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아서. 유진이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날 밤 방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와 말하더군요. 엄마, 나 요즘 이 결혼 준비가 점점 버거워. 자꾸 숨이 막혀. 요즘 행복한 게 아니라 점점 지쳐가는 기분이야. 결혼 준비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해. 결혼을 준비하는 게 설레야 하는데 난 점점 무덤에 들어가는 기분이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난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 하나하나마다 조율하고 또 내가 양보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 나 예물도 예식도 다 줄이는 거 괜찮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자꾸 나 혼자 줄이고 나 혼자만 맞춰가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과연 행복해지기 위한 준비가 맞는 건가 싶어. 딸의 말 하나하나에 저는 속이 다 들어갔습니다. 사실 어른인 저희도 예비사위 가족과 이야기하다 보면 묘하게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있었어요. 단순히 돈을 아끼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태도나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차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딸이 너무 많이 참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결혼을 앞두고 기쁘다는 말 대신 버겁다, 숨이 막힌다는 말을 하는 걸 들으니 결혼이 행복해야 할 일인데 자꾸 숨 막혀라는 말만 하니까 이 결혼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유진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이 결혼 계속 이렇게 끌고 가도 되는 걸까? 남편도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 도윤이도 처음엔 괜찮아 보였는데 결혼 준비하는 내내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유진이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유진이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더라. 그 부모님도 그렇고 결국 우리 딸 혼자서 맞춰가야 하는 분위기였지. 유진이한테 그걸 전부 감당하게 할 순 없지. 결혼은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삶이지만 그 둘을 둘러싼 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결혼이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다시 느꼈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딸만 계속 참고 맞추고 양보하는 이 결혼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표면상으론 조용히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딸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참고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하더라고요. 딸이 힘든 걸 아는데도 괜찮은 척 할수록 이 결혼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 더 걱정됐어요. 그날 이후로 딸은 더욱 말이 없어졌고 저는 옆에서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속으로만 걱정하면서 조용히 딸을 살피고 있었어요. 결혼이란 게 준비할 것도 많고 마음 쓸 것도 많은 일이지만 이 정도로 표정이 어두워질 일인가 싶을 정도로 딸은 지쳐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후에 조용히 나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도윤 씨 어머니가 오늘 전화했어. 혼수 이야기하면서. 말을 흐리길래 제가 다가앉아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혼수 목록을 보셨다더라고. 근데 너무 고가 위주로 되어 있어서 부담스럽대. 그러면서 그쪽 집은 체면을 너무 따지시는 것 같네. 요즘은 실속이 중요한 시대인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냐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이 확 끓어올랐습니다. 우리가 체면을 위해 혼수를 준비하는 줄 아나? 딸이 평생에 단 한 번 있을 결혼이니까 최선을 다해 해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 마음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게 너무도 서운했어요. 딸도 속상했던지 말끝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나 혼수 준비하면서 한 번도 무리하게 하자는 말 한 적 없는데 엄마 아빠도 얘기하면서
최대한 실속 있게 정리했잖아.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보여주기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마음 다해 준비하는 거야.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결혼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정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해서 그런 거지. 결혼이란 게 꼭 거창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존중하는 건 기본이잖니. 근데 자꾸 그렇게 말이 나오면 엄마도 마음이 안 좋네. 사실 혼수나 예물, 패백 같은 것. 지금 세상에 꼭 필요한 전통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의 정성과 배려가 오가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할 때 어떻게 보일까 보다 어떻게 기억될까를 더 생각했어요. 딸의 결혼이니까요. 그런데 예비사위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지금껏 참고 맞춰오던 감정을 한순간에 터뜨리게 만든 불씨였어요. 딸도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말을 안 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쪽은 아무리 봐도 서로 배려하고 맞춰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결혼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만남인데 그 부모 마음까지 너무 다르면 결국 우리 딸만 힘들어질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깊은 한숨을 쉬더군요. 그제야 확실히 느꼈어요. 우리만 노력해서 되는 결혼이 아니라는 거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 그냥 타협일 뿐이겠지요. 유진이는 그날 이후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줄을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직감했어요. 이 결혼 더는 밀어붙일 수 없겠구나. 딸이 지치기 전에 딸의 손을 잡아줘야겠구나. 그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 아닐까 싶었어요.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준비는 겉으로 보기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어요. 웨딩 촬영 일정도 잡혔고, 예복도 마쳤고, 식장 계약도 마쳤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불안했습니다. 하나하나 준비가 될수록 오히려 점점 더 무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유진이가 방에서 조용히 나와 제 옆에 앉더니 입을 꾹 다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일부러 묻지 않았어요. 왠지 오늘은 스스로 얘기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결국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결혼하지 않을래. 한참을 참고 있던 말이었던 듯 눈물이 말보다 먼저 터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딸을 안아주었어요. 딸아이가 처음으로 꺼낸 그 한마디에 놀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 안도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사소한 건 내가 양보하고 좀 불편해도 참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사랑하니까. 근데 엄마, 결혼이라는 게 진짜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가 봐. 결국엔 그 사람의 가족과도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거였어. 결혼 준비하면서 매번 상의한 것도 없고 혼자 결정해놓고 나한테 통보처럼 말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어. 그 사람 부모님 얘기도 처음엔 그냥 다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이젠 너무 지쳤어.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참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딸의 말은 또박또박 그러나 힘겹게 이어졌습니다. 도윤 씨는 좋은 사람이야. 성격도 괜찮고 일도 성실하게 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잘해보자고 말도 했어. 근데 그게 다야. 막상 뭔가 결정할 때는 항상 본인 입장만 먼저 생각해.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된 건 아닌데 그 사람 가족과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없어졌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동안 머릿속에 맴돌던 모든 걱정과 의심이 하나로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이 결혼 계속 가도 괜찮을까라는 제 생각이 이제는 딸의 입으로 직접 확인된 셈이었죠. 남편에게도 얘기했어요. 유진이가 결혼 안 하겠대. 2달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멈추겠다고.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네. 지금이라도 본인 마음을 말해줘서 고맙네. 억지로 밀어붙였다면
진짜 불행한 결혼이 됐을 수도 있었어. 결혼은 때론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사람들의 시선도 따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본인의 마음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엄마는 내 결정 지지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느끼면 그걸로 된 거야. 결혼이란 건 기쁘고 설레야 하는 일이야. 매일 참고 견디는 걸로 시작하는 건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야. 유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딸이 자기 삶을 선택한 일이란 거요. 결혼을 멈춘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길에서 스스로 돌아선 용기라는 거요. 파혼을 결정하고 나서 저희는 예비 사위 측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전화로 통보하듯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까지 이야기 나눈 사이인데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라도 진심을 전하는 게 예의라 생각했거든요. 장소는 조용한 카페로 했습니다. 딸과 저는 먼저 도착했고 잠시 후 예비 사위와 그 어머니도 도착하셨어요. 네 사람이 앉은 자리는 처음부터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도 긴장됐지만 딸은 더더욱 굳은 표정이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이 결혼 더는 진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말을 꺼내자마자 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예비 사위는 순간 당황한 얼굴로 딸을 바라봤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니에요. 계속 고민해 왔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저 혼자만 맞춰가는 느낌이 너무 컸어요. 계속 참고 하다 보니 이게 내가 원하는 결혼인지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건지 점점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사위 어머니도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다 말했어요. 그럼 그런 건 우리랑 상의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이렇게까지 갑자기 파혼 얘기를 꺼내는 건 너무 극단적인 결정 아닌가요? 그 말을 들은 딸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상의 안 한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억눌린 감정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근데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방식이 이래요. 그냥 따라오면 돼요였어요. 계속 말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부턴 저도 입을 닫게 되더라고요. 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말을 또박또박 이어갔습니다. 결혼이니까 서로 맞춰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했는데 그게 서로가 아니라 저만 맞추는 쪽으로 흘러가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 사위는 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어머님도 잠시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딸은 충분히 말했고 충분히 기다렸다는 거요. 결국 파혼은 극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참아보다가 택한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유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저희는 다 지켜봤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누구 하나만 계속 참고 들어가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상의도 배려도 없이 일방적으로 흘러가니까 우리 딸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예비 사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내 방식대로만 생각했나 봐요. 유진이가 그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딸의 결심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딸은 고개를 살짝 떨군 채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 그래도 이렇게 들어줘서. 난 사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쪽이 그렇게 원한다면 어쩔 수 없네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는 이해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제 서로가 놓아주는 자리였거든요. 그날 우리는 예의는 지키되 감정은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고 지나온 시간에
대한 후회도 남기지 않으려 했어요. 인연이 여기까지라면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딸을 위한 길이라는 걸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예식장과의 계약은 위약금 처리로 간단히 정리됐고, 한복이며 예물이며 준비해둔 것들도 대부분 취소하거나 정리할 수 있었어요. 시간과 비용은 조금 아깝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후회를 남기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파혼 소식을 알게 되면 뭔가 심각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충분했고 설명은 딸의 몫이 아니니까요. 살면서 모든 일이 누군가의 납득을 얻어야만 정당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안 맞는다는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냥 사실일 뿐이니까요. 유진이는 며칠 동안은 무척 힘들어했어요.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휴대폰도 꺼놓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던 날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다시 자기 리듬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진이가 식탁에 앉아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다음 달부터 다시 공부 시작할 거야.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분야가 있는데 이번엔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그 말에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결혼이라는 큰일을 앞두고 좌절했다기보다는 다시 자기 삶을 정돈해가는 그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남들은 파혼이라는 말에 안 좋은 의미를 붙이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얽히기 전에 잘 풀어낸 용기, 억지로 맞추지 않기로 한 선택.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지 알기에 이 일은 실패가 아니라 한 번 더 성숙해진 과정이라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가끔 딸아이 방 앞을 지나가다 보면 결혼 준비하던 때가 떠오르곤 해요. 드레스를 고르던 날, 함께 사진을 고르고 웃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다 헛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 속에서 딸은 더 단단해졌고, 저는 딸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저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다행이야. 너 자신을 잃지 않았으니까. 그것이면 됐습니다. 딸이 상처보단 배움을 얻었고, 눈물보단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선택했으니까요. 이제 이 경험도 언젠가는 유진이 삶의 한 페이지로 담담히 넘길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그때가 오면 저도 조용히 그 페이지를 함께 넘겨줄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